원천무효 청문회 증인선 중단하라. 누굴 위한 탄핵인가? 탄핵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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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규탄 농성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최상병 일주기에 열린 탄핵청원 청문회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입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도 알려주지 않은 건데요. 심지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썼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 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성근 증인 오늘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국은 증인 선서는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거짓말이 있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와 같은 것 같은데 맞죠? 증인은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용 검증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거군요.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계속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아니, 잠깐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자, 말씀? 그럼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학, 이승환 의원께 차례로 여쭤볼게요.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혹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오늘 그러니까 1년 전 오늘 해병대원이 순직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이야기했었던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날이죠.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아무런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해병대 이 1사단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저거를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변호인의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어떤 법적인 혹은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현직 검사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인식에서는 동떨어진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뭐 6개월 전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어떻게 이 우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정보가 조작되거나 뭐 이런 거 우려가 돼서 뭐 다른 방법으로 좀 검증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이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저런 식의 답변으로는 오히려 국민적 비난만 좀 높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근 사단장 뭐 본인도 억울한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 자리에 자처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증인 선서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했던 뭐 저런 모습이라면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더 방어권을 행사할 거면 확실히 행사하거나 아니면 협조할 거면 확실히 협조해라. 이것이 오히려 군인다운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오전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증인들 선서를 했는데 오후에 왜 갑자기 선서를 했을까요?
네, 오전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거부를 했던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선서를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이제 선서 거부를 했던 분들이 오히려 선서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서를 했으니까, 물론 이종섭 장관이 그 말씀도 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이 권유를 했습니다. 선서 거부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미지도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예.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선서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현직 검사인 친척이 조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서 여부까지도 좀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직 검사가 친척이라고 문제가 안 되진 않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의아할 겁니다. 예, 그 현직 검사가 이렇게 가족이면 이런 중대한 자리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나가서 전화를 할 수 있는지, 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오늘 상황은 점심시간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점심시간에만 조력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첩이랑 회수 그때도 20차례 넘게 통화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물론 현직 검사고 친척이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겠다라고 인지상정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검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그 20차례 전화 문자를 하는 사이가 근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중간에 뭐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그래도 큰 징계 사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일반 사기업 다니는 분들은 담배 피우러 나가는 시간도 근무 시간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이 출입카드.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주진우 의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밝혀지고 나서 이제 주진우 의원한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요. 네. 친척이고 더군다나 금전적이거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서나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에 검사 처가라는 단어만 쳐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 검사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친척들, 가족들의 그런 어떤 법률적 조언들을 쭉 해주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이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마인드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서 등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 문자가 선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 박균택 의원님의 핸드폰 제출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선서에 대한 질문이라는 게 나오기도 전에 주진우 의원님이 아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 단순히 친척인 검사에게, 현직 검사에게 오늘 선서 여부를 통화로 질문했다, 이런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 사건 전반에 걸쳐서 많은 조력을 현직 검사로부터, 그리고 그 현직 검사는 또 다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던 그 취지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던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포함된 이런 여러 가지 인식상이 완전히 1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승환 의원님,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이 오늘 불출석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대체로 불출석을 했죠.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회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문회가 지금 합법적인 청문회입니까? 합법적인 청문회라도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간 거 지금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죠. 관례를 깬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힘대로 법사위원장 가져가서 이 회의 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청문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간사 선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간사 선임했으면은 이 소위의 이 청원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간사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된 게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사조차 선임해주지 않아놓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놓은 청문회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 다 나와라? 저는 이것조차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에 관련이 돼 있었고 지난번 청문회 때 나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짚어볼 것들은 짚어보는 거는 타당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또 검찰총장 불렀죠. 비서실장 불렀죠. 이런 입법청문회에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대통령실 인사들이 나온 적이 있나요? 저는 이것 자체가 이미 부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불출석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회의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받아야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청문회가 불법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설전들이 오갔는데 그 전에 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충돌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도 다리 쪽이 아프다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건을 제한하는 부분, 그다음에 폭력 금지, 그다음에 날치기 금지,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했던 필리버스터 이런 내용들이 생겨요.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그 전까지 막 부딪히고 몸싸움하고 빠루 이런 거 등장하고 이런 것들 그만하자고 동물국회 그만하자고 만들어진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또다시 이렇게 몸으로 막고 밀치는 이런 모습 저희가 하지 말자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는 이걸 또 어깁니까?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 있죠. 2019년에 나경원 의원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때 민주당에서 공수처, 선거법, 수사권 변경 이런 것들을 상정하려고 할 때 그거 6탄으로 저지하다가 기소까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좀 공소 취소해달라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벌이고 있어요. 그렇게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것은 이번에도 이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누군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은 이번에는 다음 당대표가 될 분이 또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것 좀 빼줘라라고 얘기할지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아까 처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국회 회의장 그리고 회의장 부근에서 이런 폭력 행위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어떤 폭행죄에 비해서 이렇게 국회 회의 방해 금지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뭐 법을 이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물국회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조금 강하게 그런 입법 의지를 좀 담아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뭐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됐지만 그게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 법사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당직자 보좌진들이 다 이제 많이들 오셔가지고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제 폭력적인 그런 충돌이 있었는지는 이제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또 고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이런 동물국회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누구 잘못이냐 가지고 청문회장 안에서도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허리를 그때 다친 거 아니라고 해요.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확인해서 적절한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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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것이 생길까봐 국회법이 개정된 거예요. 국회법이 어떻게든 선진화법이 되면서 165조에 보면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금지 규정이 뭐냐면 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 로텐더홀까지 다 포함하고 사무실 복도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복도거든요. 저 복도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다 같이 피켓을 들고 저기에 앉아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격앙되면서 들고 일어나면서 저기가 갑자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확 붐비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밀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허리도 삐끗하시고 지금 다리도 다치신 것 같고 특히나 얼굴에는 저렇게 아예 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빨갛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데 저 법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하게 되면 166조에 처벌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이하의 어떤 벌금까지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정청래 위원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중 위력일 경우 이것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이것은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마 다중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차후에 체증을 하든 아마 여러 카메라 뭐 여러 가지 이 사진기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 통해서 결국에는 국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여야가 이런 것 가지고도 싸우나 싶은 장면들도 오늘 청문회 전에 있었거든요. 보겠습니다. 잠겨 있어 지금. 잠겨 있네. 우리 전화를 해 내가.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문 연락해요. 스페 소리 하지 말고. 걱정되는데? 문 연락을 해요. 법사위원장이 왜 법사위원들을 안 만나요? 아 여기도 우리를 회의를 하는데 왜 여기 와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법사위원장이 왜 법사위원들 왜 안 소리를 질러요 만나요? 나한테? 먼저 소리 질렀잖아요. 내가 뭘 소리 질렀어? 이 사람 자꾸 원래 목소리 말하네? 자체가 소리 지르는 목소리잖아요. 우리 서영교 젊은 사람이 아니고 서영교 의원님, 일도 없어. 서영교 몇 의원님. 살이에요? 아, 몇 살인데 저보고 젊다 그래요? 아니 문좀 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조용해요. 그런데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 이재명 나는 전혀 이재명 방탄하는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네, 저게 아까 전현인 위원의 그 충돌 과정 전에 벌어진 상황인데 김성열 위원님, 제3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참 이런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22대 국회를 시작해가지고 예, 국민의힘은 또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그렇게 늦게 등원하신 건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사실 이번 청문회 청원을 가지고 탄핵을 청문회를 한다. 이거 정말 되게 무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무리한 부분은 맞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사실 폭력이란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특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모여서 막말, 조롱, 비난, 모욕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폭력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 이거 정말 우리 국회에서 없어져야 될 국회가 자꾸 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저는 이런 것들 빨리 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나이가 어리다느니 몇 살이라느니 이거 다 서로 나이 알면서 저러는 건가요? 정치인들은? 아마 모르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곽교택 지금, 의원이 동안인가요? 초선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가장 핵심은 지금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겠다고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니까 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서영교 의원 지금 사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야당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의 저 심정 알면은 중진 의원님 여당 의원들의 저 심정 알면은 중진 의원이면은 법사위원장한테
그래도 한 번은 만나주세요. 간사격 되는 사람 만나주세요. 예. 원내대표도 왔는데 만나주세요. 그 정도 얘기해야지 왜 소리 지르냐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국회가 정말 품격을 잃었다. 저는 품격은 잃을 수는 있지만 천박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 지금 오늘 하루의 모습은 그냥 모두 다 그냥 천박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